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금요일에 경제 지표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좀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이제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예전과는 좀 사뭇 다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쁘면 나쁘게 반영이 되고 좋으면 좋게 반영이 되고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모든 시선의 집중은 FOMC 회의 결과에 어떤 주목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우려감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다들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죠. 보신다면 아시아 증시는 혼조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소폭 오르긴 했지만 코스닥은 빠졌죠. 근데 일본 니케이가 한 2% 정도 오르는 세를 보였고요. 브릭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진 나라는 좀 반등이 좀 세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터키와 인도네시아도 최근에 하락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반등이 좀 세게 나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대부분 다 혼조권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고가 대비 0.5, 0.6이다라는 것은 장 초반에는 좋았다가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도 대부분 다 0.7에서 0.5% 정도의 하락률을 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차트 모양은 어떨까요? 유럽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국도 그렇고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전 저점이냐 직전 고점이냐 이거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밀리지 말아야 할 선까지 내려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추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직전 저점 지지 이러한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겠죠. 뉴욕 증시 흐름대로 본다면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장 강한 어떤 차트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 밀리지 않았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경의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지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가 되곤 있으나 글쎄요. 밀릴지 아니면 다시 추세로 또 상향될지 상향 추세,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모든 어떤 시선의 집중은 지금 FOMC 회의 이번 주에 열리죠. 예. 그거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귀를 활짝 열어놓고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시장에서도 어떤 식의 회의 결과 나올지 보니까 뭐 명확하게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연준의 뭐 참가자들도 마찬가지 어떤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그만큼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동성 때문에 지금 뭐 증시가 좋지 못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한 편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자성어라고 하면 좀 우스갯소리고요. 네 글자가 있는데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건지 아직까지 모른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기 때문에 빠지는 걸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쁘든 좋든 간에 없어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호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그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 아침에는 FOMC 회의 결과를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버냉키 의장이 과연 어떤 코멘트를 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뭐 가정의 수를 이 경우의 수를 이제 그 두 갈래로 나누어서 어떤 증시를 뭐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는 어떤 전략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의 수보다는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가 되고 좋든 나쁘든 간에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시민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쪽 간에 축소를 한다, 조금이라도 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이 그것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올라가면 그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그 코멘트 이후에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들, 지수의 흐름들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월화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장이 글쎄요 힘을 어떤 비축하는 어떤 그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기, 어떤 뭐 두 갈래로 좀 가능성이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3일은 지난주와 별 다를 바 없는 어떤 지루한 횡보 장세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대에 있다는 것을 또 지수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글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올해 들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중순까지 지금 한 4개월 반 동안 오르다가 지금 조정받은 건 거의 1개월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많이 조정받는 것 같다 느낌상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큰 조정은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분봉으로 잠깐 본다면 굉장히 뭐 중요한 위치대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고가와 고가를 연결한 추세선의 어떤 연결을 한번 해본다면요. 지금 위로는 어떤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도 지금 이런 어떤 그 삼각 수렴형의 어떤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든 위든 어떤 돌파나 또는 하향 이탈이 된다면 그 추세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둔 뉴욕 증시 어떤 지수의 흐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아시면서 과연 글쎄요, 저도 한번 궁금합니다.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서 어떤 지수의 모양이 나올지 궁금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뭐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하면서 뭐 이번 주에도 좀 안정을 시켜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해 볼까요? 국내 증시에서. 우선은 뭐 외국인 매도죠. 뭐니 해도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증시가 크게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흘러나오다 보니까 지친 겁니다. 지쳐서 매수를 좀만 더 보고 하자. 이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없어지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코스닥 시장이 1조 5천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1조 5천억이면은 정말로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치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손 놓고 있다는 것이겠죠. 손을 놓는다면은 매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매도만 나오다 보니까 그냥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사실상 크게 밀려버리면 그러면 물론 안 되겠지만 크게 밀려버리면 차라리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투매 현상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차라리 그게 나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또 올라갈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찔끔찔끔 슬금슬금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내용들은 대외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대내적으로 수급이 외국인의 매도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글쎄요 뭐 잽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얻어먹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심리가 악화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다 할 모멘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멘텀보다는 사실 이런 말이 있죠. 악재는 동반해서 같이 온다는 뜻이 그런 경시 격언도 있는데 한 번 여기서 악재가 터지니까 여기저기서 악재가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룹사들 지금 뭐 CJ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뭐 어떤 건설사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안 좋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지금 몇몇 종목들이 저가가 이탈되면서 빠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SM도 그렇고 게임비도 그렇고 그런 어떤 종목들이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증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제가 지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번 주도 좀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어떤 반등 탄력 한번 믿어보고 조금씩 매수해 보는 것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아차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종목도 이제는 이 가격 밀리면 이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몇몇 종목들 내가 만약에 잘 알고 그다음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걸 코멘트가 있는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들어가봐도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FOMC 기대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믿어보고요. 그리고 다시 이런 거 다 바꾸어 말하자면 여기서 반등이 만약에 나가야지 여기서 반등이 만약에 시장이 안 나가버리면 시장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만약에 되는 시장이라면 여기서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어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조금씩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봐도 이제는 좀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월요일인데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이 계속 이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직 저가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 계속 해오셨었는데 오늘은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좀 시장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종목을 하나씩 계속 골라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선택해 주셨습니까? 종목을 계속 안 보다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기아차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왜냐하면은 그 기어차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드린 SL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격이 밀려버리면 이 종목은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SL이요? SL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종목인데 만약에 밀려버리면 안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밀리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밀리지 않고 계속 지지가 된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SL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냥 차량용 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헤드라이트 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은 그겁니다. 현대 기아차 비중이 물론 높긴 하지만 미국에 있는 GM사의 부품 납품 비중이 26%거든요. 그러니까 28%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차 납품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내수 침체에도 조금 경쟁력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내용들 속에서 최근에 SL도 기관의 매수가 아주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 기아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 SL도 마찬가지로 16,000원이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 종목은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지 않고 계속 지지가 잘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SL이 이렇습니다. 차트 모양이 그래도 양호하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이었죠. 5월 말경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양봉을 형성하면서 16,000원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오로지 차트 모양을 놓고 길게 본다면 16,000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도 이제 지지가 됐던 가격대였는데요. 여기로 돌파하고 나서 지금 눌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SL이 되는 종목이라면 지지가 될 것이고 안 되는 종목이라면 16,000원이 밀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지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 좋을 것 같다. 하지만 16,000원 만약에 밀려버린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밀려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손전매 하시고 버려버려도 되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6,000원 기점으로 보시면서 한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사보는 것도 지금 정황상 봤을 때 또 시기상 봤을 때 맞는 전략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가 매수 들어가 보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시장 움직임 속에서도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에 전략을 세워보시라는 거였습니다. 자, SK증권 서초 PIB센터의 박병옥 차장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